제이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정리하고 태호는 미팅 피드백을 정리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한 칸 옆에서 매일 수신 로그를 확인했다. 그때 승우가 트레이를 들고 나타났다. 종이컵 3개에 각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누나는 헤이즐넛 라떼, 태호 선배는 돌체 라떼, 형은 뜨거운 아메. 승우가 웃으며 컵을 내려놓았다. 신기하네. 누나랑 선배 취향이 딱 맞아요. 달달한 향 좋아하시죠? 승우는 너스레를 떨었다. 도윤은 그런 승우를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바라본다. 승우는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 맞다. 이번 주말 전시 프리뷰 있대요. 누나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야. 태호 선배도 이분 좋아하시죠? 제인과 태호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다. 이 작가 전시는 놓치면 안 되지. 태호가 말했다. 이번엔 작품 동선이 훨씬 좋아졌대요. 바쁘면 점심에라도 둘이 다녀오시면 돼요. 제인은 승우가 꺼낸 브로슈어를 접어 한쪽으로 밀었다. 나는 오늘 점심 약속 있어. 도윤을 의식해서일까 제인은 어설프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해 보았다. 아랑곳하지 않는 도윤. 그럼 오늘은 패스하고 선배 오늘 늦게까지 남으시죠? 누나도 야근이면 제가 차키 가져와서 집 방향 비슷한 분들 태워드릴게요. 두 분 먼저 내려가시고. 제이는 펜을 놨다. 승우야, 마음은 고마워. 누나는 괜찮으니까 집에 먼저 가. 오늘 언제 일 끝날지도 몰라. 여태 한마디 없이 조용히 듣던 도윤은 노트북을 덮었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 도윤. 잠깐의 정적 후 태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다. 제인도 서류를 들고 나갔다. 사무실에는 승우와 도윤만 남았다. 아, 둘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안 그래요, 형?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승우씨. 마저 커피를 마시고 있던 승우가 도윤을 돌아봤다. 큐피트는 그만하죠.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승우. 도윤은 이야기를 바로 이어나갔다. 내가 제인씨 좋아해요. 너무 놀란 승우는 입에 물고 있던 커피를 뿜었다. 도윤은 여자친구가 없다고 했었고 그랑 같이 친해지고 싶었던 승우였다. 도윤이 제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니 너무 미안했다. 요 며칠간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승우의 커진 눈은 줄어들 생각이 없었다. 진짜요? 왜 진즉말 안 하셨어요?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승우. 도윤은 그런 승우에게 담백하게 이야기한다. 누나에게 이미 고백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늘처럼 자꾸 엮으면 제인씨가 더 불편해질 거예요. 승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풀렸다. 다른 의도는 아니었고 기창 같은 이상한 놈 말고 좋은 사람이랑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는 고개를 한번 떨궜다가 곧장 고쳐들었다. 죄송해요. 제가 선 넘었네요. 말끝을 늘리지 않았다. 인정이 빠를수록 오해가 줄어든다. 고마워요. 도윤이 짧게 답했다. 앞으로는 누나가 스스로 정하게 두죠. 도움 필요하면 내가 말할게요. 승우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승우는 그렇게 사무실을 떠났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사과도 설득도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둘 다 불필요한 감정선을 붙이지 않는 쪽의 사람들이었다. 승우와 도윤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갔다. 책상 위엔 아까 받지 않았던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식고 있었다. 승우가 돌아가고 난 뒤 오후 작은 박스가 책상 위에 올라왔다. 건강한 과자 세트. 쪽지는 짧았다. 입 심심할 때도 건강 챙겨요. 태호의 필체였다. 제이는 고맙게 받았다. 그 모습을 본 도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회의록에 오늘 처리한 항목을 빼곡히 채웠다.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사는 돌아갔다. 제이는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했고 도윤은 말없이 옆칸에서 일했다. 둘 사이에 특별한 신호는 없었다. 그게 오히려 편했다. 말없이 같은 방향을 보는 편안함. 승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제 남은 건 제인의 속도였다. 도윤은 그 속도에 맞춰 걸을 생각이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기다림을 결심한 사람은 때로 그는 이미 말했다. 나 제인 좋아해. 오후 회의가 길게 늘어졌다. 태호는 보고서 피드백을 정리해 넘기면서 짧게 말했다. 지난번 프로젝트 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인은 고개로 인사를 받았다. 밤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메뉴는 평범했고 대화는 짧았다. 술잔이 오갔지만 누구도 과하게 마시지 않았다.
도윤은 물을 2잔 마셨고 태호는 잔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손놀림이 매끈했다. 그는 늘 매끈했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이번 주말에 미술관 그 작가 프리뷰가 제이는 웃었다. 초대 고마워요. 근데 이번 주말은 가족일이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가족일은 늘 어디든 끼어 있었다.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로 거절이 둥그러졌다. 둥글게 거절하는 사람은 지독하게 정직한 사람일 때가 많다. 제이는 그랬다. 태호는 미소로 고개를 숙였다. 다음에요. 그 다음이 언제인지 누구도 묻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은 2개뿐이었다. 태호가 한 손을 올려 비를 막으려 했다. 태호가 조심스레 제인에게 우산을 들이밀었다. 같이 쓰죠. 제인은 잠깐 멈췄다. 그때 도윤이 둘을 지나치며 말했다. 제인 씨 타시죠. 도윤은 빈 택시를 잡아 제인을 태웠다. 고마워요. 조심히들 들어가세요. 제인이 돌아가고 둘은 잠깐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러고 곧 각자 우산을 쓰고 돌아갔다.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제인의 2번째 남자가 될까? 다음날 오전 제인에게 익명의 메일이 하나 왔다. 강재인 씨, 회사에서는 행동 조심하시죠. 제인은 그 메일을 바로 휴지통으로 보냈다. 메일은 삭제해버렸지만 문장에 남은 녹은 머릿속을 하루 종일 흘렀다. 도윤은 그 메일이 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오늘따라 제인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기다림이 때로 더 견디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도윤은 견뎠다. 견디는 동안 미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오후 늦게 태호가 작은 종이 봉투를 가져왔다. 서류철 몇 개와 함께 놓인 봉투였다. 지난번 교육자료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차. 제이는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다. 태호 씨, 이런 거 자꾸 안 챙겨주셔도 돼요. 태호는 얼굴을 들었다. 얼굴에 무엇도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게 그의 장점이자 단점이었다. 에이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요. 별거 아닌데 제이는 조심스레 말을 더 얹었다. 누가 보면 태호 씨가 저 좋아하는 줄 알겠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알고 있었군요. 생각지 못한 대답에 제이는 당황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도윤의 온 신경이 예민해졌다. 제이는 웃어넘겼고 태호는 능청스럽게 제인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도윤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했다. 밤에는 약속이 있었다. 승우가 먼저 연락했다. 누나,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제이는 웃었다. 됐어. 오늘은 괜찮아. 승우는 억지로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켰다. 며칠이 지나갔다. 제인과 도윤 사이엔 작은 신호들이 생겼다. 커피 머신에 종이가 떨어지면 누가 먼저 채우는지, 프린터에 종이가 걸리면 누가 먼저 손을 넣는지, 회의 들어가기 전 마지막 눈맞춤을 누가 먼저 하는지.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관계가 된다. 도윤은 관계를 소리 없이 키우는 쪽이었다. 도윤 씨라는 호칭에서 오빠로 옮겨갈 타이밍을 제이는 애써 늦췄다. 그 무렵 복도 끝에서 승우가 둘을 지켜보고 있었다. 승우는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옆으로 눈을 돌렸다. 엮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어려워도 지킬 수 있는 건 상대가 말을 해줬기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 제이는 작업을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에는 노을이 깔렸다. 노을은 늘 모든 것을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오늘 저녁 같이 남을래요? 도윤은 아주 짧게 답했다. 네, 좋아요. 더 묻지 않고 더 설명하지 않았다. 둘은 자리에 앉아 각자의 화면을 켰다. 서로를 보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 시간이 차곡차곡 쌓였다. 9시가 넘자 도윤이 종이컵을 책상 끝에 올려놨다. 따뜻한 물. 제이는 컵을 들었다. 감사는 말로도 침묵으로도 전달됐다. 그렇게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돌아갔다. 다만 공기의 결이 조금 달라졌다. 오전 합동점검 첫 세션에서 일이 비스듬히 틀어졌다. 외부 점검팀이 들고 온 표가 제인팀의 수치와 0.3% 어긋났다. 어긋난 숫자는 미묘했고 미묘함은 사람을 성급하게 만들었다. 점검팀 담당이 목소리를 세웠다. 왜 내부 수치가 더 낮죠? 은폐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건 그가 말을 멈췄다. 관리 소홀로 보입니다. 단어는 정중했지만 뉘앙스는 날카로웠다. 제이는 등줄기를 곧게 세웠다. 숨을 들이키고 말을 꺼냈다.
어제 마감 직전 건수가 하나 더 들어와서 오늘 오전 반영분이 내부판에만 먼저 찍혔습니다. 헤더와 타임스탬프로 확인 가능합니다. 차분했고 구체적이었다. 점검팀이 그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순간 도윤이 이미 서버 로그 화면을 열고 있었다. 제인이 헤더 먼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커서가 해당 라인으로 미끄러졌다. 타임존, 업데이트 시각, 적용 순서. 숫자와 글자가 제자리를 찾자 목소리들이 낮아졌다. 확인했습니다. 내부판이 더 빠른 반영이었네요. 제 실수입니다. 제인은 고개를 숙였다. 별일 아닙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팀엔 꼭 필요했다. 그 사람이 오늘은 도윤이었다. 그때 태호가 회의실 문을 열었다. 부서에서 급한 전화가 와 잠시 늦었다. 들어오자마자 공기의 차이를 먼저 느꼈다. 제인이 도윤의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부터는 외부판도 반영 알림을 자동으로 묵자고 낮게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같은 것을 봤다. 태호가 의자를 당겼다. 의자의 금속 다리가 바닥을 스쳤다. 태호는 바로 보고 흐름을 따라 붙었다. 다만 눈에 들어오는 건 일보다 장면이었다. 위기 같았던 순간을 둘이 아주 유연하게 넘기는 장면. 서로가 서로에게서 빌린 신뢰였다. 신뢰는 한 번에 생기지 않는다. 쌓였구나, 태호는 느꼈다. 점검이 끝나고 팀이 흩어질 때 태호는 물 한 병을 들고 제인에게 다가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외부팀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제인은 물을 받지 않고 웃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이미 정리됐어요. 괜찮아요라는 말에 힘이 있었다. 힘은 어디서 오나 생각하는 사이 도윤이 맨 뒤에서 체크리스트를 접어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방금 전 장면의 요약 같았다. 오후엔 조용한 사건 하나가 더 있었다. 내부 메신저의 라벨 실수로 외부 업체 담당자에게 공유돼선 안 될 사내 문서가 링크만 걸려 나갔다. 당사자가 클릭하지 않아 문제는 없었지만 이론상 사고였다. 팀 공용방이 소란스러워질 조짐이 보였다. 그때 도윤이 먼저 올라왔다. 제가 전체 권한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책임 명시할게요. 링크 접근 제한 걸었습니다. 추가 공유 이력 확인 중. 제인은 바로 아니에요. 제가 승인 버튼을 늦게 닫아서요 라고 가로막으려 했지만 도윤은 괜찮아요. 이것도 제 일입니다 라고 짧게 잘랐다. 짧게 잘라도 따뜻할 수 있구나. 태호는 그걸 처음 알았다. 도윤 고마워. 이름을 바로 불렀다. 호칭 하나가 공기를 바꿨다. 태호는 그 작은 전환에서 자신이 놓친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실감했다. 놓친 시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다만 현실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휴게 공간에서 짧은 장면이 더 나왔다. 제인이 컵라면 뚜껑을 떼다가 미간을 살짝 찡그렸다. 스프 봉지가 뜯기지 않았다. 도윤이 말없이 건네받아 모서리를 한번 접더니 손톱으로 가볍게 그어 열었다. 고마워요. 제인이 웃었다. 도윤은 젓가락을 건넸다. 별일 아닌 장면인데 태호에겐 결정적이었다. 타인이 끼어들 미세한 틈이 없었다. 그날 밤 태호는 스스로 무언가를 정리해야 했다. 핸드폰 메모장을 열고 문장을 적었다. 내가 하는 호의가 오해로 보이기 시작했다면 호의는 착각이었다. 적고 지웠다. 다시 적고 다시 지웠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단정하려 했었다. 단정은 체면을 지켜주지만 때로 결단을 가린다. 결단을 내리려면 스스로를 덜 멋있게 보는 연습이 필요했다. 그는 오늘에서야 그 연습을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또 하나의 사건이 찾아왔다. 외부 감사 파트너가 예고 없이 방문했다. 전날 숫자 어긋남 건으로 상세 로그를 보고 싶다고 했다. 정식 절차로는 일정을 맞춰야 하지만 상황이라 바로 대응을 요구했다. 팀장은 난감해했다. 제인은 열람 범위를 문서로 합의하면 바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파트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만 수정 권한이 보이는 화면은 제외해주세요. 제인은 네라고 답했다. 문제는 열람용 계정 세팅이 이 길로 넘어가야 가능한 기능이라는 점이었다. 지금 당장은 수정 권한 버튼이 화면 한쪽에 뜰 수밖에 없다. 작은 버튼 하나가 큰 오해를 만들었다. 오해를 만들기 전에 막아야 했다. 도윤이 손을 들었다. 제가 제 계정으로 화면을 공유하고 제인 팀장은 떨어져 앉겠습니다. 마우스는 제 손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파트너가 그럼 괜찮습니다 라며 자리에 앉았다. 제인이 멀찍이 떨어져 앉는 순간 태호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파트너는 요구를 모두 소화하고 돌아갔다. 돌출 질문도 없었다.
자리를 정리하며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외부판 자동 반영만 붙이면 저 버튼은 앵글에도 안 잡힐 겁니다. 제인은 오늘 정말 고마워요라고 답했다. 점심 이후 소문이 한 번 더 돌았다. 익명 메일이었다. 윤재인 팀 안팎으로 인기 많네요. 회사에서 적당히들 하시죠. 짧고 비겁했다. 도윤은 메일을 보지 못했고 태호는 봤다. 보자마자 삭제했다. 삭제는 흔적을 지우지 못했다. 대신 그는 인사팀에 익명 메일 사생활 침해 건에 대한 공지를 요청했다. 곧바로 안내문이 전체에 나갔다. 사내 익명 메일 제보는 업무 관련 위반 사항의 하나입니다. 개인 비방은 제재 대상입니다. 안내문을 읽은 제인은 고개를 숙였다. 누가 요청했는지 몰라도 고맙다고 느꼈다. 태호라는 사실을 모른 채 느낀 고마움이었다. 모르는 고마움이 오히려 깨끗했다. 저녁 무렵 복도에서 사건의 결정적 장면이 만들어졌다. 제인이 인사팀에서 돌아오는 길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말을 던졌다. 요즘 남자복 터졌다며?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무게는 무거웠다. 제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그러나 몸 안 어딘가가 잠깐 움찔했다. 그 순간 도윤이 다른 방향에서 걸어오다 마주쳤다. 제인의 미간이 아주 얕게 접혀있는 걸 보고 도윤이 짧게 물었다.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오늘의 균형이 무너진다. 제인은 말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도윤은 그 기울임을 본 뒤 자신의 출입증을 제인 쪽으로 내밀며 회의실 키라고 말했다. 출입증을 받는 순간 제인의 표정이 풀렸다. 둘은 그 길로 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도윤이 따뜻한 물을 한 컵 건넸다. 그 사이 태호가 복도 모퉁이에서 그 장면을 보았다. 장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태호는 결정했다. 다음 날 직접 말하자고. 말은 전화나 메시지보다 얼굴로 해야 한다고. 그런데 말은 이유 없이 해서는 안 됐다. 그는 이유를 정리했다. 제인이 도윤 앞에서만 보이는 표정을 봤다. 다음 날 오후 태호는 조용한 시간대를 골라 제인에게 말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휴게 공간 끝자리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지도 않은 곳. 그는 문장을 길게 만들지 않았다. 제가 그동안 마음을 표현한 방식이 제인님을 힘들게 했다는 것도요. 제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가만히 듣는 게 오늘의 예의였다. 선물 안 드리고 업무만 하겠습니다. 제인이 고개를 들었다. 태호 씨. 그는 바로 눈을 맞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단단함 안쪽에 미안함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지겹게 쓰면 값이 떨어지는데 오늘은 오히려 무게가 생겼다. 둘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고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다. 선만 다시 그어졌다. 말은 그렇게 끝났지만 행동은 이어졌다. 태호는 그날 저녁 지난번에 준비했다가 돌리지 못한 건강박스를 전부 회수해 지역아동센터에 익명으로 기부했다. 보내신 분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라는 말에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인사팀에는 추가로 요청했다. 팀 간 사적 선물 자제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해달라고. 다음날 문서가 올라왔다. 정작 안내문을 본 사람들 중 누구도 그 문서를 태호와 연결짓지 않았다. 연결되지 않는 선행이 태호에게는 필요했다. 이제서야 그는 알았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한 행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파도가 빠져나간 해변처럼 자잘한 소음이 가라앉았다. 제인과 도윤은 여전히 큰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쪽으로 일했다. 같은 쪽으로 일하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운다. 한 번은 밤 9시 반 팀 문서의 표기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하다가 제인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 문장 내일 아침엔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 도윤이 바로 대답했다. 제가 야간에 반영해 둘게요. 제인 내일은 늦게 오세요. 처음으로 호칭 없이 이름이 나왔다. 이름은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오래 울렸다. 제인은 바로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날 아침 9시와 9시 10분 사이 따뜻한 빵 2개를 몰래 도윤 책상 옆에 올려두었다. 고마움이라는 말 대신 빵을 올려둔 사람의 마음은 정직했다. 정직한 마음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된다. 도윤은 빵을 하나 먹고 하나는 싸서 서랍에 넣었다. 서랍 안에는 지난달에 제인이 놓고 간 비타민 앰플도 있었다. 누가 서랍을 열어보지 않아도 서랍은 사람의 관계를 기억한다. 서랍 속에서 시간이 익어갔다.
어느 저녁 승우가 복도 끝에서 셋의 등을 바라보았다. 제인, 도윤, 태호. 셋의 거리가 예전과 달랐다. 제인과 도윤 사이에는 여백이 있었지만 그 여백은 허전함이 아니라 호흡이었다. 태호와 제인 사이에는 선이 있었고 그 선은 서늘하지 않았다. 선은 서로의 체온을 보호하는 벽이자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도구였다.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때 뭐라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던 시간이 이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편이 더 나아졌다. 그는 어색하게 웃고 지나갔다. 어색한 웃음도 사람이 만드는 평화였다. 그 즈음 작은 위기가 다시 한번 왔다. 외부업체 담당이 회의 중 농담처럼 던진 말이 문제였다. 강 팀장님, 도윤 대리님이 늘 곁에서 지켜주셔서 든든하시겠어요. 회의실 안에서 몇 사람이 웃었다. 웃음은 금방 사라졌지만 말은 남았다. 말이 남으면 흔적이 된다. 회의가 끝난 뒤 제인은 담당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앞으로는 그런 농담을 삼가주세요. 팀원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단단했고 예의 있었다. 담당은 곧바로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없었다. 태호는 그 장면을 우연처럼 목격했다. 우연이 쌓이면 필연이 된다. 태호는 혼자 생각했다. 저 사람은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해줄 일은 더 이상 없다. 그 생각은 질투를 밀어냈다. 질투 대신 안도감이 들어왔다. 안도감은 사람을 물러서게 만든다. 물러선 자리에 부끄러움이 올라왔다. 부끄러움은 어른을 만든다. 태호는 어른이 되기로 했다. 그날 밤 제인은 노트를 펼쳐 문장을 한 줄 적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결국 내가 서야 하는 자리에서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윤이었다. 내일 아침 회의 자료 제가 먼저 펴둘게요. 제인은 고마워요 라고 답한 뒤 한참 동안 화면을 보았다. 고마움이 오래 머물렀다. 오래 머무는 감정은 다음 행동을 부른다. 다음 행동은 짧아도 충분했다. 그녀는 메신저를 닫고 밤을 마저 지나보냈다. 밤은 사람을 조금씩 다정하게 만든다. 다정함 속에서 두려움이 덜 울었다. 며칠 뒤 태호는 팀 공용방에 링크 하나를 올렸다. 사내 선물 사적 부탁 금지 가이드라인 공지. 짧은 멘트를 붙였다. 업무 효율과 오해 방지를 위해 공유드립니다. 누구도 이 링크를 태호의 이야기와 연결하지 않았다. 연결되지 않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 같은 날 오후 태호는 도윤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난번 로그 대응 정말 깔끔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칭찬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방식의 작별이었다. 도윤은 별일 아니었습니다 라고만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한 발 물러서며 자리가 정리됐다. 정리는 때로 슬펐지만 슬픔을 견디는 방식이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든다. 엔딩은 고요했지만 고요함이 끝이 아니었다. 그날 퇴근길 제인이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 그 이름을 부르는데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내일 같이 점심 괜찮아요? 도윤은 오랜만에 한 박자 쉬었다가 웃었다. 네. 그 한 글자가 길었다. 길어서 든든했다. 태호는 멀찍이서 그 대화를 보지 못했지만 알고 있었다. 자신이 빠져나온 자리에 누군가의 평온이 안착했다는 것을. 누군가의 평온이 안착하면 그 평온이 자기 몫을 조금 덜어주기도 한다는 것을.